자, 미국 혁명입니다. 교과서 144쪽에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 분량인데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좀 더 많은 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출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연표로 한번 보고요. 내용 정리하고 교과서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연표는 1763년부터 1789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시작은 미국 독립혁명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 7년 전쟁의 종결부터 봅니다. 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과서에는 날개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규모가 컸던 전쟁이고 영향력을 많이 미친 전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 7년 전쟁 자체는 원래 무엇이었느냐? 자,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이 있어. 독일과 지금의 독일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맹주였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이 지역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개입을 했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슐레지엔을 빼앗아 갔던 지역이야.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는 어느 특별한 한 명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 당시 프로이센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성장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의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센 옆에 지금 18세기는 영국의 하노버 왕조가 들어섰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독일공 하노버공이 와서 조지 1세가 되잖아. 그 독일 지역 하노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영국이 사실상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프로이센이 약해지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강해지는 것 역시 보기 싫었던 것이지.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여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도 이 전쟁에 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랬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이때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한판 붙고요. 그리고 인도, 무굴 제국에서도 한판 붙게 됩니다. 우리 인도사 다룰 때 잠깐 언급했었던 플라시 전투라는 게 있어.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전투인데 이 플라시 전투가 1757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7년 전쟁은 당사자들은 따로 있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서 정말 박터지게 싸웠던 건 영국과 또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미국 혁명에서 다루고 있느냐? 당시 영국이 7년 전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재정 압박이 시작됩니다. 재정 압박이 심화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에 있었던 식민지, 지금의 미국이 되겠죠. 이 식민지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식민지에 대한 과세. 왜?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식민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전까지 이런 세금을 물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영국이 어떤 형태로 이 식민지를 통치했냐면 별일 없으면 터치하지 않았어. 그것을 건전한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salutary neglect라고 했는데 이 건전한 방임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가 사실상 거의 자치를 누리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식민지에 과세를 하자 식민지인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죠. 당시 세금도 뭐 하나 매긴 게 아니야. 인지세라고 하는 걸 매기기도 했고요. 차세, 설탕세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세금을 매겼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영국은 뭐 더 이상 참지 않는 법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했는데 식민지가 거세게 저항하자 세금을 그동안 매겼던 세금들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차세 하나는 남겨둬요.
자, 그리고 식민지가 그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하는 거야. 분명 본국 의회에 식민지의 대표를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식민지의 정치적 입장, 과세를 결정하느냐. 식민지의 대표가 본국 의회에 파견돼 있으면 그거 따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식민지의 반발에 직면했던 영국 본국은 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야.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에 당시 무역을 위해서 실었던 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차 상자를 바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영국과 더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영국 정부도 강력하게 압박을 합니다. 보스턴 항구 폐쇄하고요. 그리고 이 식민지인들과의 그 대화를 단절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시 식민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제1차 대륙회의라고 하고요. 자,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쨌거나 영국 본국에 저항해야겠다라고 하는 식민지 대표들의 입장이 모여졌고, 공교롭게도 다음 해에 영국의 군대와 식민지의 민병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전투가 렉싱턴 전투였어. 이것이 미국 민병대가 거둔 승리입니다. 렉싱턴, 그 뒤에 콩코드 전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대립을 할 것이냐, 이 고민에 직면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몇몇 법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영국과의 갈라설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차 대륙회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때 또 어쨌거나 당분간은 계속 충돌을 하고 전투를 해야 하니까 당시 군을 지휘할 총사령관을 뽑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쭉 벌이게 되는 과정에 이 2차 대륙회의에서는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합니다. 결국 영국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쭉 벌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 자, 그런데 미국이 단독으로 막 이렇게 싸웠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영국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 같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연표에. 자,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이 영국과 식민지 미국과의 전쟁을 종결짓는 파리 조약을 체결해요. 자, 그래서 이 파리 조약에서는 미국 독립을 승인하고요. 그리고 원래 영국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 그러니까 동쪽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식민지의 영토가 이 정도고요. 요크타운 전투 이후 파리 조약에서 영국으로부터 획득한 영토가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또 획득하게 돼. 이게 파리 조약의 내용이야. 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제 제대로 된 어엿한 국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787년에 연방 헌법을 제정합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제라든지 공화제를 채택했고요.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했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그리고 연방주의. 그러니까 초기에 13개의 주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각 주가 자치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자치주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성립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나서 1789년이 되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영향 하나만 보면 이 미국 혁명의 영향이 프랑스까지도 전해졌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죠.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까지 봐야 돼. 자, 이제 내용 한번 보시죠. 혁명 이전의 미국입니다. 혁명 이전엔 어떤 상태였느냐?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 18세기에 미국 혁명이 일어났는데 시기를 한 세기 올립니다. 17세기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서거한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당시 제임스 1세는 국교회를 또 근데 이 사람은 신봉했어. 그래서 청교도를 굉장히 탄압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칼뱅파 신교도들이었고 주로 상공업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탄압을 받게 되자 배를 타고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민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세기 초가 되면 대서양 연안에 총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요. 이 13개의 식민지들은 각각 대표들을 뽑아서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했고요. 나름의 자치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영국 본국에서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국 본국의 식민지 경영 방침 이런 것을 건전한 방임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는 겁니다. 배경. 자, 첫 번째는 일단 사상의 유입이야. 여기 굳이 따지자면 새로운 사상의 유입이라고 보면 더 좋아요. 자, 일단 계몽 사상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통한 사회의 진보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계몽 사상이었지. 자, 그리고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로크의 사상이 이 식민지 미국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저항권의 내용은 뭡니까? 로크도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사회 계약은 왜 이루어졌는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한 것이고 정부가 이런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 정부를 타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그게 저항권의 내용이었어.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왜? 7년 전쟁에서 막대한 재정 소모를 했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민지에 인지세와 차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식민지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저항을 실제로 벌이게 되지 조직적인 납세, 거부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나왔던 말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거야. 당시 영국 본국 의회에 식민지 대표가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나름 조치를 취한 것이 차세 이외의 세금은 폐지했던 것입니다. 인지세, 설탕세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분노는 끊이지 않았고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자, 보스턴 항구의 폐쇄 그리고 당시 거기서의 교육 금지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취했던 것이죠. 자치적인 선거도 중단했습니다. 자, 아까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선거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시 영국 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자, 밑에 자료 살펴보기 있는데요. 읽기 자료만 넣어놨습니다. 뭔가 쓰는 거 없습니다. 존 애덤스의 일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존 애덤스는 사실상 미국 정부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고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기도 해.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어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인지조례, 인지세를 납부하게 하는 법이야. 이 인지세법에 수동적으로 복종, 따라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영국 의회의 권위를 인정해버린다면 아메리카의 붕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인지조례는 무효다. 영국 의회는 우리에게 내국세를 부과할 법적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회에 우리 대표자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조례는 공정성과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보류되어야 한다. 보호와 충성은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충성을 바칠 의무가 없다. 여기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요게 흐름을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연표에 봤던 내용 그대로 다 담아놨어요. 자, 첫 번째,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이 1차 대륙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사실상의 의회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3개의 주가 각각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의회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종의 연방의회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대항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의합니다. 자, 그러다가 렉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되죠. 영국의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을 하게 되고요. 최초의 렉싱턴 전투, 그 다음 뒤이어서 콩코드 전투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제2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이 대륙회의는 지속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75년부터 81년까지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1776년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자료 이따 보겠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늘로 부여받은 인권, 전부 인권, 그리고 국민 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영국군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이제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봐도 된다. 근데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영국의 세력 약화를 원했던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지원을 했고요. 결국 영국군에게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자, 그 결과 1783년 파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했고요.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게 있대. 이게 산맥이 있대. 그래서 이 서쪽 지역에 있었던 영국의 영토를 일부 이제 이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팔레치아 서쪽 지역의 영토 획득. 그러니까 초반에는 미국 동부에 요만큼만 갖고 있던 이 미국이 저 태평양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확장 과정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 우리가 흔히 아는 USA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국가의 틀을 정리한 것이 연방 헌법이고요. 1787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연방주의를 채택했고요. 삼권 분립 제도를 시행했고요.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제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 헌법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사실 하나 추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공식적으로 대륙회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1776년 중간에 민간 영역에서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책이 널리 읽히게 됩니다. 상식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식, 지식이란 얘기죠.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 즉 상식이다. 영어로 common sense라고 써여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란 얘기죠. 자, 영국과 결합함으로써 당하는 피해는 셀 수 없다. 우리 자신은 물론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된다. 우리 영국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읽어보시면 되고요. 토마스 페인의 상식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의 민간에서 쭉 퍼지던 책이다. 자, 교과서 잠깐 보고요. 교과서 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